자, 200 모의고사 18번부터 또 중요한 부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그냥 옳은 것은 뭐가 됩니까? 틀린 부분을 잘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수행 필요할 때 동네방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사생활과 관련된 뭐를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래야지 아니하다. 아주 엉뚱한 소리였죠. 모두 다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용인이 됐건, 그리고 사장님이 됐건,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모두 다 비밀은 모두 지켜야 됩니다. 동네방네 했을 때는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1번은 금방 엉뚱한 소리 아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중개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을 했을 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요청을 했을 때, 자, 먼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확인 설명은 요청을 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옆에 서면 작성은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아주 엉뚱한 소리 났죠. 무슨 요청했을 때 설명을 한다. 아니면 또 서면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아주 엉뚱한 소리니까요. 앞이나 뒤나 전혀 안 맞습니다. 먼저 얘기 하나도 설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예전에는 이제 거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금은 거민 신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니다. 자, 거민 신청은 전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요. 자, 먼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될 건데, 그입니다. 옆에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의 요청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거민을 먼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 이래도 안 맞습니다. 무슨 요청이 있었을 때 거민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을 받은 걸로 보는데 무슨 거민 신청을 합니까? 그입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확하죠. 자, 뒤에 보시니까 여기에는 중개법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거래정보망 운영할 수 있다. 겸업에도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되겠지만 중개법인에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겠다.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겠다. 자, 그런 소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겸업으로도 그건 안 됩니다. 자, 그입니다. 자, 4번이 맞았고요. 자, 5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아주 문장이 황당합니다. 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고용이 될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그냥 여기는 보조한다고 했을 때 소속입니다.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고 아주 엉뚱한 소리가 났습니다. 보증 설정은 누가 할까요? 사고시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자, 그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고용됐을 때는 업무상 행위로 인한 바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가요.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여야 한다. 아주 엉뚱한 소리죠. 보증 설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은 업무를 수행하건 안 하건 보증 설정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아주 황당한 소리를 5번으로 써놨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4번만 맞았습니다. 19번에서도 이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우리 3번에도 보증 설정, 지역 농협은 1,000만 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 4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요. 휴업기간이 휴업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재설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로 만료되는 즉시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료 전까지는 아니면 또 만료일까지는 설정하라고 했지. 여기는 만료되는 즉시, 반드시 즉시라고 해놨으니까요. 거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먼저 휴업기간 중 만료가 됐을 때도 보증 설정은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개를 하고자 할 때는 바로 거기서 보증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반드시 즉시라고 했으니까요. 만료일까지는 해야지. 만료되는 즉시 그런 소리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엉뚱한 소리니까 일단 휴업기간 중에는 보증 설정 안 해도 괜찮고 만료되는 즉시가 아니라 놔둬도 괜찮고 재개 신고할 때 다시 설정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차피 휴업은 업무를 안 보니까
사고 칠 일도 없으니까 보존 설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였습니다. 자, 19번에서 이제 4번이 엉뚱한 소리였으니까요. 거기가 틀렸고요. 그다음 이제 20번 쪽에서 이제 중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한 문제감이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보증금이 얼마고요? 자, 보증금이 4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주택이니까요. 주택은 꼼꼼하게 그 요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년야치 여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만 원. 자, 계약 기간은 2년. 자, 2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기간 갖고 계산을 했지만 월수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증금하고 월세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우리 조례를 보실까요? 5천만 원 미만이면 거기는 0.5%. 그리고 한도액이 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벌써 보니까 5천만 원 넘어간 것 같은데요. 게임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자,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 그리고 1억 미만, 1억 이하면 여기 이제 여기는 1억 미만, 자, 1억 미만이 맞기는 맞겠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고요. 1억 미만이면 요율이 0.4%였을 때, 자, 여기도 이제 한도액을 조금 다르게 놨네요. 한도액을 35만 원 또 그려놨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 그래야 맞긴 하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알아서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아예 없습니다. 자, 20번 쪽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요. 항상 20번에서 중개 보수. 자, 지금 이제 용어를 이제 달려서 중개 보수라고 했으니까요. 중개 보수를 계산할 때 우리 보통 이제 5천만 원 미만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5천만 원 이상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딱 두 개면 되니까요. 보증금 얼마고요? 자, 보증금 자체가 4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가만 놔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가 이제 30만 원인데 항상 우리 월세다 얼마를 곱합니까? 자, 먼저 100 아니면 그리고 또는 이제 70이었습니다. 100이나 70인데 이 70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됐을 때 아주 적었을 때입니다. 5천만 원 미만. 그럼 결국 이제 5천만 원 이상이면 곱하기 100을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곱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곱해 보시면 100이었으니까요. 10만 100만 1000개입니다. 그냥 귀찮으면 동그라미 두 개를 더 쳐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환산됩니까? 여기는 3천만 원 환산됐습니다. 먼저 보증금처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두 개를 합쳐 보셔야 됩니다. 자, 얼마가 됐습니까? 바로 7천만 원 됐죠. 자, 그입니다. 우리 7천만 원 우리 거래 금액 이제 쓰실 때 자, 7천만 원 동그라미 그리고 숫자까지 합해서 몇 자리 숫자 8숫자 나오겠다. 자, 괜히 그냥 숫자 신경 안 쓰시면 우리 젊으신 분은 10만 원대는 많이 받는데 100만 넘어가고 1000만 넘어가면 막 혼란스러우니까요. 막 세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입니다. 여기다 이제 요율을 주고 있죠. 자, 두 번째 보니까 0.4%. 우리 보통 한도액은 30만 원인데 여기서 그냥 주는 조건은 한도액은 만약에 곱했을 때 35만 원 넘어가면 35만 원을 받아야지 더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억에다가 0.4 곱하면 40만 원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퍼센트하고 뭐를 뗍니까? 이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를 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0점도 떼버립시다. 떼면 하나 더 뗍시다. 그래서 세 개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소리가 1000분의 4. 차라리 1000분의 4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요 세 개하고 분모 있는 세 개하고 분자 있는 세 개 바꾸면 4만 남습니다. 얘도 4만 남습니다. 세 개 바꾸면 그입니다. 그거에는 4만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4만 곱해보세요. 얼마입니까? 4, 7, 28. 그리고 동그라미 그대로 내려오고 세 개 그대로 내려오십시오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왔습니까? 자, 먼저 28만 원. 네, 꼭 주의하실 게 여기다 곱하기 바로 일을 하지 마시고요. 문제 조건을 꼭 보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임차인에게만 또는 임대인에게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쌍방한테 곱하기 2에서 결국에 이제 56만 원 받을 수가 있지. 자, 무조건 곱하기 2에서 56만 원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잘 보실까요? 자, 문제 잘 보시니까 임차인에게만 그랬죠. 곱하기 2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만.
결국에는 28만 원이 정답 주하시게 됩니다. 자, 정답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3번이지 5번 그런 X입니다. 5번이 아니었습니다. 주하시게 됩니다. 자, 21번도 한번 간단히 보시면요. 자, 21번 바로 케이스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갑중개법인은 서울 구로구에다가 주된 사무소, 항상 우리 분사무소는 어디다가요? 항상 주된 사무소에다가 기억이 됩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우리 구로구에 나와 있고요. 자, 그 옆에 보실까요? 경상남도 함양군에 바로 분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하던 중에서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 분사무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럼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그렇죠.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딱 옮겨갔을 때는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 바뀌었을 거니까 가져다가 내야 되고요. 사무소를 새로 확보했으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갑니다. 1번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옮겨갔으니까 바뀐 게 뭐냐입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겠죠. 게임입니다. 1번은 맞았고요. 자, 두 번째 이전 후 맞죠. 그리고 열흘 이내 열심히 정리하다가 옆에도 맞습니다. 구로구청장 여기다 이제 괜히 또 이전 후 우리 분사무소는 여기도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설치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휴업도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2번 오히려 맞았습니다. 구로구청장한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가 구로구에 있으니까입니다. 2번도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해운대구에서 중개업을 수행을 하면은 금액 맞는지 보실까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아주 정확하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어저 맞습니다. 개그로다고 반명포이게 하면서 받습니다. 네 번째로 보실까요? 구로구청장은 신고는 거기서 받았을 건데요.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한테 보통 사무소 같으면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등을 송부를 하여야 한다. 송부합니까 안 합니까? 분사무소는 송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뭐만요? 통보만 한다고 했습니다. 알려주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몇 번입니까? 바로 4번. 왜 싸다가 보냅니까? 안 보내요. 여기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가 꼭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심사. 그 외에 처분까지도 모두 다 누가 합니까? 주된 사무소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몇 번? 4번. 통보지. 송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구로구청장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을 하여 재교부, 교부 그러면 안 되고요. 변경상 기재가 아닙니다. 재교부를 하여야 한다. 아주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4번만 틀렸습니다. 고설입니다. 자, 22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가 우리 교재는 조금 자세히 안 나왔는데 꼭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먼저 매매계약서 쓰면 교환이 아닙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그리고 주소지가 아닙니다. 물건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시험 범위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주의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어디 가서 신고를 합니까? 아까 주소지가 아니라 여기는 물건 소재지.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에서 항상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써서 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인 인증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고서를 써서 내면 되지. 괜히 거래계약서 사본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이 신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큼은 거래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오세요. 자, 중간중간에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해지 등의 신고를 거기는 제출할 수가 있다고 해야지. 하여야 한다. X. 그리고 거기는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도 하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2번이 이제 부동산 신고 가격 검증 체계입니다. 자,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검증은 누가 합니까? 신고를 받는 시장군수 구청장, 과세자료 활용이 있습니다. 거긴 또 세무관세의 장. 이라고 해서 세 사람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네, 과세자료 활용은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또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2번 쪽에서 이제 옳지 않는 거 우리 4번 쪽으로 보실까요? 금방 설명드렸죠. 과세자료 활용은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보는 하여야 한다. 구축도 하여야 한다. 검증도 하여야 한다. 여기만 꼬리를 팍 내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통보받은 세무관세 자항은 당의 신고사항을 국세나 그리고 지방세,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맞습니다. 두 세금이 다 맞으려면 세무관세 자항입니다. 자,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활용 뒤에 보실까요? 활용을 하여야 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활용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야 한다. X개입니다. 무슨 의무사항이냐고. 안 하면 문제가 되냐고,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틀렸고, 이런 문제 잘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바로 기재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틀린 것을 해놓고 밑줄을 틀린 데다가 쫙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하다 옳은 거 틀린 거 잘못 고르시면 괜히 알고도 눈 뜨고 당하십니다. 자, 먼저 3번 쪽으로 쭉 내려보실까요? 나머지 질문도 아주 괜찮고요. 자, 먼저 확인 설명서의 거래 이전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자, 이 문장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완성되기 전, 맞아요. 그러니까 또 예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중개 의뢰 받자마자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니까 여기는 완성되기 전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도 맞았고요. 오히려 완성된 후 그러면 X가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실까요? 거래 이전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또는 건물의 공시가격은 여기를 잘 보실까요? 중개가 완성된 후 그래 놨습니다. 아닙니다. 세금도 바로 여기도 완성되기 전, 마찬가지로 금액도 완성되기 전, 그리고 공시가격도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여기가 X,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완성된 후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 문장 때문에 X 기하셔야 됩니다. 자, 23번 한번 다시 한번 꼭 눈여겨 보시고 나머지 질문은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24번 쪽에서 주택임대차 보호, 정말 가장 중요하죠. 대항력.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느냐. 열세 받고 전입신고하고 다음 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언제부터? 0시부터 효력을 새로 발생시킵니다. 자, 근저당 당일에 같이 들어오면 대항력이 없어요. 밀려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판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리고 최단 기간 등 여러 규정이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보시고요. 1차에서도 나오고 2차에서도 나오고 실무할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확정일자 효력에 관한 설명이 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24번 보고 있는데요. 근데 2번, 2번 보시면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번 보실까요? 자, 먼저 기존의 다가구, 다가구가 무슨 주택입니까?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 단독주택. 대신에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용도 변경했습니다.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됐을 때 다세대면 2명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까지? 동이나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남의 집에다가 전입신고 해놨어요. 경매되면 쫓겨납니다. 그입니다. 도도 못 받고 계입니다. 자, 그 중에 잘못하면 우리한테 쳐들어옵니다. 자, 먼저 임차인 쪽에서 여기입니다. 당해 건물에 집원으로 동호수가 없다는 데입니다.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에서는 괜찮았겠지. 왜요? 1인 한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있으니까 동호수는 안 맞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뒤에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 사회, 우리 이제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당해 건물의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이 돼서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래놨습니다.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다. 지금 다세대로 바뀌었는데 공동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집원만 갖고 유효가 될까요? 게입니다. 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게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동이나 호수까지도 다시 변경으로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경 신고 14일 만에 해줘야 됩니다. 뭐를? 전입신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쪽에서는 아주 엉뚱한 소리니까요. 이렇게 알고 10원만 계속 놔두면 결국에는 경매되면 조용히 쫓겨납니다. 그 설명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됐다.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전세금 보증금은 수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4번 쪽에서 2번 어렵진 않았고요. 그다음 이제 25번 쪽에서는 업무 정지라고 했습니다. 업무 정지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 업무 정지가 이제 6개월 이하에서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는 발생했을 때는 3년 경과해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대신에 폐업을 했으면 1년만 넘어가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잘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승계는 1년 동안만 하셔야 됩니다. 자, 25번 쪽에서 4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런 문제가 꼭 나오죠. 우리 결격사유에서 무슨 당시였을까요? 정말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당시? 업무정지 발생 당시가 맞을까요? 처분 당시가 맞을까요? 발생은 2월. 처분은 5월. 그랬을 때 뭐가 맞을까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 당시가 맞죠. 근데 그게 표가 안 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4번 지문 보실까요? 꼭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자, 답 냄새가 납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이 여기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바로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 당시 그래놨습니다. 발생은 2월이고 처분은 5월인데 그입니다. 몽땅 도망가고 없을 건데 그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당시 여기가 틀렸죠. 처분이 있었던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생 당시 그래야 맞습니다.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자, 발생은 2월, 처분은 5월, 발생 당시지, 갑을병정이지. 요 사람 다 도망가고 괜히 또 정무 이런 사람들 처분 당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당시? 발생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 문제가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처분 당시 그래서 거기가 틀렸습니다. 발생 당시 그래야 맞습니다. 잘 안 되면 꼭 써놓으시고요. 시험장에서도 잘 안 보이시면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할 건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25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6번에 다시 주택임대차에 또 의뢰를 받았다고 나오죠.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나오긴 나오니까. 자, 주택으로 또 나왔습니다. 자, 임차인한테 확인 설명한 내용인데 근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5번을 쭉 내려보시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아두면은 우리 개인의 사정상 주소 이전을 하였더라도 아주 엉뚱한 소리가 났습니다. 실무 가서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까?입니다.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주소를 빼도 괜찮고 거주를 안 해도 괜찮고 정말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그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 상실하면 확정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점심고 안 하고 거주도 안 하고 살고 있으면 보호 자체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에서 주소 이전을 하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5번이 틀렸습니다. 26번은 5번 X. 뭐 이런 문제는 너무 가볍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쪽에서 경매 제도가 나오죠. 자,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에서 경매 쪽하고 꼭 한 문제씩은 각각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경매 쪽에서는 입찰 보증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저가의 10% 내십시오. 그리고 경매 절차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하면 이틀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한 3개월 정도 주면서 배당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공고한다고 했습니다. 매각길, 매각 결정길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현황 조사하세요. 감정평가 하세요라고 수수료 주고 감정평가는 현황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각길 때 입찰표 보증금 내는 거. 보증금 얼마일까요? 그리고 7일 이내에 매각 결정길 그리고 결정길에 대해서 항고 있으면 불허가 허가 처분해서 항고를 하십시오. 입니다. 항고 일주일 이내에 주시야 됩니다. 딱 일주일입니다. 야, 그런 과정을 꼭 점검해 주시고요. 근데 경매에서 이제 설명주에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뭐 1번, 4번까지 어렵지 않고요. 근데 5번을 잘 기억하실까요? 우리 가압류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요게 이제 우리 판례 내용에서도 자꾸 나옵니다. 자, 가압류가 선순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근저당이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채권이라도 보통 채권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물권도 채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채권, 얘도 채권. 채권에는 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위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안분배당 또는 균등배당 또는 평등배당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사이좋게 순위가 없으니까 그냥 모두 뭉쳐서 한꺼번에 배당을 균분해서 똑같이 배당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압류 뭐 확정일자 뭐
가압류 뭐 근저당 뭐 그 목으로 안분배당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이좋게 쪼개서 주는 거지 나눠서 주는 거지 여기는 우선순위는 아예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문장 보시가 매각대금의 배당과 관련해서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선순위였을 때 1순위는 가압류, 2순위가 저당권이었을 때 그때 가압류 채권자가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 채권이라는 게 먼저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권에서는 면제라는 게 있지 먼저가 있지. 여기는 무슨 가압류가 채권인데 무슨 먼저가 있겠습니까? 말만 들어봐도 이상하네요. 게입니다. 여기는 가압류와 저당권이 균등하게 안분배당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순위 없다. 순위 빠른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1순위나 2순위나 같은 순위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5번에서는 서로 평등하게 배당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가압류와 저당권이 그러니까 저당권이 빠르다도 X, 가압류가 빠르다도 X 어쩌라고요? 같다고요. 게입니다. 순위가 없다고요. 같은 순위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8번 쪽에서 이제 자격정지가 나오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금쟁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소가 이중 소속을 했을 때 그리고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확인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이름 쓰고 도장광 보관 없다고 했습니다.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없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여기도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지 말아라 7개를 했을 때에는 모두 자격정지 당합니다. 근데 1번을 잘 보실까요? 28번 쪽에서 1번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바로 이제 중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경우 그냥 이중 소속이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거기는 업무정지, 자격정지에 해당됐을 건데 자격정지에 해당됐을 건데 근데 앞에를 봐야 됩니다. 먼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그려놨습니다. 우리 자격 취소 중에서 거기에 나올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자격 취소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자격 정지 기간 중 거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지를 먹었는데 운전면허 정지당하면 핸들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때문에 자격 취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뭐는 1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소인할 때 인 나오죠. 두 번째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 정지 맞네요.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 맞네요. 거기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확인 설명도 맞잖아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도 맞잖아요. 네 번째도. 그다음 다섯 번째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래할 때 2개는 자격정지가 맞았습니다. 1번만 정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9번 쪽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점 우행 보자. 계약금 안 돌아오니까 매도인 잘못해놓고 안 돌아오니까 그럼 계약금을 맡깁시다. 그럼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예치 명의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금 신체 보관 그랬었고요. 근데 예치 기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빼고 나머지 공금 신체 보관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찾아가면서 매수인 쪽에서 보호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그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 주고 찾아올까요?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만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른 예치기관은 공금 신체 보관은 제재 같은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약정을 하여야 한다. 약정 안 하게 되면 인출이나 중개 보수의 약정이었습니다. 실비의 약정이었습니다. 그거 안 하게 되면 바로 업무정지 별표 1개월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통하니까 1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인출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 같은 거, 보증서 같은 사본을 교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안 했을 때 그 4개가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그게 한 문제가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치기관이 어디냐? 그입니다. 자, 29번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점을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이 1번도 아주 치사합니다. 자, 먼저 문장 쭉 맞았는데 저 끝으로 가보시까 권고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답니까? X. 자, 예치도 뭡니까? 여기 이제 권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권고도 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여야 한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 신고에서도 해지 등의 신고도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하여야 한다가 많은데 할 수 있다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의 예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입니다.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맞아요. 그입니다. 자기 명의로도 되니까. 그럼 실험은 나중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금 신체 보관으로 맡깁시다. 명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맞았습니다. 네, 세 번째 바로 예치 명의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황당하네요. 변호사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아요. 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금 신체 보관 총 다해서 7군데 명의로 변호사 안 들어갑니다. 법원도 안 들어가고 변호사도 안 들어가고 법무사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공기업 같은 데는 안 들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자, 계약금의 그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가 또 없다고 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 너무 황당하죠.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교도소로 보내겠습니까? 교도소가 넘쳐나겠습니다. 1년 이하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업무 정지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다음 30번 쪽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이제 유사사무소 정비 그리고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다. 금지를 표시한 거다. 표시 광고까지 해서 개업공사 아닌 분이 표시 광고했을 때 거기가 1학년 일반이었습니다. 30번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별표 3개를 쓰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양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정비에서 양도하는 건 당연히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양도한 것은 1학년 일반 맞습니다. 첫 번째는 1학년 일반 들어갑니다. 아닌 거 고르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등 다 들어갑니다. 사무소에 세 글자 세 개 다 들어갑니다. 2개 이상의 사무소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나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이나 모두 다 1학년 일반에 들어갑니다. 사무소 세 글자 3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사 들어가죠. 공인중개사 아니신 분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신 분 유사 명칭을 사용했을 때 사입이들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매매를 어불했을 때 매매 알면 초과 판다. 그 4개는 1학년 일반 무거운 줄하고는 다르니까 증사하고는 다르니까 네 번째도 들어갑니다. 근데 5번에 보시니까 무거운 줄에 거짓 나왔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설 등록을 했을 때 몇 학년입니까? 거기는 3학년. 거기 무거운 줄이었잖아요. 무등록 충격하신 분, 거짓으로 등록을 하신 분, 3학년 위반과 5번이 바로 3학년 위반이었습니다. 30번은 5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1번에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오죠. 설명줄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같은 문제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저 끝에 보시면 인가를 받음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등기 안 할 거냐? 공인중개사 협회는 오로지 법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정관 작성, 두 번째 창립총회 동의, 세 번째가 인가, 네 번째가 등기해서 성립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등기 뼈버리고 인가 받으니까 성립한다. 등기 안 할 거냐? X 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맞았죠.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아야 한다. 여기는 정확하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도 엉뚱한 게 저 끝으로 가보실까요?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설립하든지 말든지 우리 법은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단체는 국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X. 그리고 네 번째 잘 보시니까 모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그랬다가 지금은 다 개정했습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에 두지 않아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X.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 이런 문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5번 쪽에서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엉뚱한 소리네요. 등록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이 옥상에 끌려가려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야 하죠. 이임자를 이렇게 슬쩍 바꿔놨습니다. 시도지사도 X, 등록관청도 X, 협회하고 장관하고 다 짝짝꿍입니다.
그 다음 32번 쪽에서 이제 벌칙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2번 보실까요? 불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개업공인중개사. 요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 업무적이 어디 맨날 쉬는 거 사고 치니까 전국이면 시도이신 분. 근데 시도를 벗어나서 중개업을 했을 때 제재가 뭐가 될까요? 거기는 업무정지였습니다. 근데 업무 범위를 위반해서 그럼 전국으로 했겠네요. 그랬더니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X. 간판 등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여기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고 놓으세요. 또 여기다가 등록 취소 당한다. 그것도 X. 100만 원짜리도 X. 뭐라고요? 업무정지만 당해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위주로만 조금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3번에서는 거민이 나왔죠. 거민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이건 무상이건 다 거민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탈세 투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 매매도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그걸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교환 그리고 증여도 들어갑니다. 대물 변제 같은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대신에 상속 같은 것은 안 들어가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것은 안 들어가겠죠. 자기입니다. 자, 먼저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 바로 나왔죠. 뭐 임차권, 뭐 전세가 아닐 거고 1번에 교환 들어갔네요. 증여 그리고 교환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자, 옆에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런 것도 투기 안 하니까 대상도 아닙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아니고 저당권 설정도 아니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1번, 33번, 1번 금방 알 거고요. 그 다음에 34번에서는 휴업하고 폐업이라고 했습니다. 꼭 나오죠.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되느냐.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렵지가 않고요. 근데 5번에 보실까요? 자, 먼저 휴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그려놨습니다. 폐업이면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만 휴업일 때는 사무소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을 미달시킵니다. 재개업하기 전까지만 다시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하면 된다. 아주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유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5번 쪽에서 이제 잘못 설명된 것은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박스에 있는 건 잘못 설명된 게 뭐가 될까요? 자, 먼저 우리 갑은 서울 농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다가 사무소를 둔 불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우리 갑과 을은 모두 거래정보망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강남구에 소재한 그 빌딩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정보망에다 공개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잘못된 것은 뭐가 될까요? 한번 5번 쪽에 와보실까요? 먼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을 모두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누구만 하면 됩니까? 이전 쪽에서 받으신 분만 통보를 하면 되는 거지. 꼭 모두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림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전 쪽에서 의뢰 받으신 분만 사업자한테 빨리 삭제를 해달라고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면 대여개입니다. 모두 그랬으니까 X. 그거는 거래 신고에서는 모두 그래야 되겠죠. 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답은 이제 어렵지 않았고요. 박스 문제 내용이 어려워 보였지 어렵지 않습니다. 36번 쪽에서 이제 용어정의 꼭 시험 문제가 나오죠. 먼저 중개업,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가장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용에서는 중개하고 중개업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그 아래 보실까요? 5번 쪽에서 거래정보망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여기가 예상합니다. 중개의뢰인 상호가 꼭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올려놓고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본다고 했으니까요. 항상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지 중개 의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 유사하게 기출문제가 또 역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망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내놓고 그걸 망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는 거지 중개 의뢰인이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5번이 X 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37번 쪽에서 이제 바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먼저 청문서는 열흘 전까지 열심히 생각할 거니까 1번 맞고요. 자, 두 번째 등록의 통지는 딱 일주일 앞에서
왜 틀렸나? 여기 나오죠. 2번은 맞았네요. 자, 세 번째, 과태료 처분 시에 이의제기. 우리 법률에 안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감이 크진 않지만 여기에 행정절차법에 나오고 과태료 쪽에서도 나오고입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 규제법에 나옵니다. 60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60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3번 그입니다. 자, 4번 쪽에서 업무정지 추장기간 6개월 맞죠? 요걸 또 1년이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6개월, 자격정지도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전 후에 신고를 할 건데 얼마? 열심히 정리하니까 열흘. 5번은 맞았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입니다. 자, 뒤쪽에 38번 쪽에서 이제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 있고요. 네,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는 옳은 것은 뭐가 됩니까? 여기도 38번도 별표 3개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금치사한자와 지금 이제 피성년 후견인 그려놨습니다. 마시가도 심하게 가신 분, 머리에는 항상 꽃이 있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마실까 하신 분, 비 올 때만 이상하시면 피한전 후견인 그랬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꽃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후견인 그랬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하고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동의 여부를 확인해도 괜찮고요. 맛이 가긴 갔는데 비 올 때만 이상하신 분, 피한정 후견인 그분은 동의서로 확인을 해도 되지만 맛이 가도 심하게 가신 분, 자 그분은 동의서를 확인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후견인 아주 중요한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너무 엉뚱하고요. 상속인과 그러면 피상속인 피 흘리고 죽었을 건데 입니다. 계약하는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건데 그러면 배우자만 상속인 중에 1인과 그러면 큰아들만 계약해도 상관없다. 다 엉뚱한 소리. 상속은 민법 규정 봤을 겁니다. 배우자 그리고 시집을 가도 형제 자매들한테 다 모두 다 이렇게 상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상속이 모두가 와야 됩니다. 아니면 또 상속 안 받을 분은 상속 포기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인과 그러다가 거래사고 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엉뚱하고요. 나 먼저 등기소에 가서 법인일 때 대표자 등기부를 확인해서 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래놨습니다. 그럼 뭘로 확인하려고? 정관으로 X입니다.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는 누구인지, 처분권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법인하고 계약을 하지 마세요. 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정종이 소유하고 있는 정종이면 총이네요. 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대표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주 정확하죠. 요 총회의 결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입니다. 다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입니다. 바로 네 번째가 맞았네요. 여기다 충분하다 그랬으면 X인데 여기는 충분하지 않다가 맞아요.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 쪽에 보실까요? 우리 매도인의 형이 대리인으로 계약 체결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대리권을 확인한다. X. 여기도 가족이라도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형이라고 무슨 가족관계 등록부 그렇게 거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를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9번에서 이제 틀린 거. 여기서 이제 법원 경매인데, 자, 먼저 우리 매수인 쪽에서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재매각이 실시가 될 건데, 자, 먼저 신고가 없는 경우는 그냥 그때는 10% 정도만 내드릴 건데, 한번 써냈다가 신고가 있었다가 나중에 잔금을 안 냈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긴장하니까요, 입찰 보증금을 얼마로 올립니까? 입니다. 얼마로 올립니까? 20%에서 30%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최저가의 10%를 그때는 재매각하고 연결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입찰보증금 제출을 하여야 한다. 20%지 10%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세매각이나 처음 신매각이나 여기만 그렇고요. 자, 이런 쪽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20%를 내야 돼요. 자, 그렇게 내게 되면 나중에 낙찰받지를 못합니다. 1번에서 10% 때문에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0번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게 나왔죠. 먼저 4번 쪽을 한번 내려보실까요? 자, 먼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에는 근무치를 않고요. 그리고 중개보존을 통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더라도 등록증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주 큰일 날 소리 났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 그나마 있으면 확인 설명서 써도 괜찮고 거리 가서 써도 괜찮고 확인 설명해도 괜찮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 중개 보조지면 입도 못 벌린다고 했습니다. 커피만 타고 청소만 하고 확인 설명 쓸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해서도 아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를 내팽개 칠 거니까입니다. 그리고 무등록으로 중개보조는 3학년 2반에 입학. 우리 사장님은 등록증 양도 대여로 1학년 1반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시면 나중에 교도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40번은 4번이 당연히 틀린 걸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3회 모의고사 쭉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풀어보시고요. 내용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